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악몽 아직 거기서 깨어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저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우리는 또한 눈앞의 현실, 여기에 눈을 크게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 주겠다,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슈퍼 여당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생겼습니다. 종부세 엄청나게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투기 팔아서라도 전투기 살 돈으로 100만 원을 풀고 고민정이 당선시켜줬으니까,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100만 원 무차별 살포하고 그런 일이 이제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보수 유권자들, 또 내가 보수인 사람들, 굉장한 두려움, 패닉, 공포, 절망,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주변이 그동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모두 다 친문에다가 대깨문인 것 같아가지고 움츠려 들고 무섭게 느껴진다는 분도 계셨고요. 내가 이상한가? 보수인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 가진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아주 제가 가슴 아팠던 건요, 70이 넘은 그 세대 가운데에서는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서 우리 세대도 탄핵이 된 것이 아닌가, 거기서 대충 생각하고 물러나고 추운 겨울날 태극기 들고 광화문 광장에 가고 이런 헛짓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였는데,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그런 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이 우리한테 이 좌파들의 모순을 그대로 낱낱이 고발해 줬던 진중권이 이제 1.5다. 결국은 통합당이라는 당은 0.5의 그 포션밖에 없다. 그리고 1.5의 시대다. 그리고 이 한 유수한 신문사에 말하자면 이 주필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 이제 1.5의 시대다. 보수가 상수인 1이었던 시대는 완전히 갔다. 이제 이 나라의 보수는 0.5, 진짜 0.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박성민이라는 이 중도 쪽에 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정치평론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보가 주류 세력, 좌파가 주류 세력이 됐고 보수는 비주류가 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는 0.5입니까? 우리 보수는 변수입니까? 우리 보수는 비주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보수가 0.5냐, 우리 앞으로 보수 정당이, 통합당이 앞으로 생존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올지, 저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당은 절대로 0.5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1.2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치렀던 총선이라는 것은 전시 중에 우한 코로나 전시 중에 치른 전쟁에서 치른, 말하자면 총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상 상태가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냥 안정, 지금 이대로 집에 불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일단 불 꺼야지, 이런 심정으로서 치른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앞으로 절대로 0.5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수에게 채찍질, 보수의 새로운 탄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오는 보수 정당은 대권 탈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보수는 1.5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보수는 일종의 변수가 됐다.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됐다. 이러면서 일본 정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진중권도 그렇고 또 그 유사한 언론사의 주필도 그렇고, 일본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38년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자민당이 이 중대 선거구를 통해 가지고 자민당이 사회당을 끼우고서요 동반 당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구에서는 뭐 사회당, 어떤 선거구에서는 공명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즉 자민당이 정말 장기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대 선거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정당들은 0.5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은 0.5 정말 동반 당선의 양념 같은, 말하자면 사이드 디쉬 같은, 곁들이 음식 같은 이런 거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비례선거구 같은 경우는요, 보수가 19석, 그 다음에 저쪽이 열린민주당까지 합해서 20석이었습니다. 아주 팽팽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에서는 지역구의 공천이 너무나 그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찍지 못했지만, 또 공천이라든가 통합당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결국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즉 원하는 정당에다가 자기의 즉 취향대로, 자기의 진영대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대로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여전히 상수인 겁니다. 아주 팽팽한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0년 3월 9일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상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어리석고, 이보다 비굴하고, 이보다 비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역시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유감없이 정말 돌 맞고 칼 맞으면서 싸웠던 보수의 전사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상위 군인인데 뭐 그렇게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정치하고 선을 긋고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 치욕을 맛보는 것이 아닌가. 즉 저 역시 제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이 아니라 0.5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잘못했고 우리 모든 보수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로, 과연 보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좌파에게 주류의 자리를 주고 우리는 비주류가 됐느냐, 우리는 진짜 있으나 마나 그림자 오징어 같은 그런 세력이 됐느냐, 그런 존재가 됐느냐, 정말 좀비 같은 존재가 됐느냐, 우리가 이제 아프게 한번 맞닥뜨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 박성민이라는 평론가를 비롯해갖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은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들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류라는 것은 뭡니까? 주류는 뭔가? 메인스트림은 뭔가? 우리 이제 물읍시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엄연한 저들이 180석 가지고는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대한민국의 헌법만은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와 부합하는 세력이 주류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 지금과 같은 엉망진창의 공천과 마음에 들지 않는 통합당을 보고서도 180석만을 허락했을까? 유시민이가 내 입방정만 떨지 않았으면 200석이 됐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주류입니다. 우리 보수인 겁니다. 우리 보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 즉 주류인 겁니다. 저들이 말하자면은 비주류인 겁니다, 여러분. 왜 좌파들이 비주류일까요?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왜 그렇게 임시정부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임시정부에 대해서 매달릴까요? 즉 임정으로부터 시작이 된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임정을 그대로 간 통일된, 말하자면은 이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같은 정말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어날 수가 없었던 그들만의 통일 조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우리가 주류냐 비주류냐를 가름하는 마지막 2년이 될 것입니다. 2년 뒤에 문재인이 그 자기의 취향대로 후계자를 통해서 포스트 문재인 좌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이 남한에서 세우면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착실하게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비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전유혹 블로그를 하는데 4.15 총선이 저들의 승리로 확정된 날 거의 2만여 명이 제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듣고 오면은 너 싫으면은 이민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보수들이 우리 주류들이 정말 속 터지면 정말 이민을 가야지, 문재인이 그 좌파들이 또 한 번 집권하면 이민 가야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농담이죠. 우리끼리 했던 말. 근데 제가 그날 이걸 보면서 야,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를 쫓아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이민 가자, 이민이나 가야겠다 이런 말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거는 우리 보수들의 말하자면 패배 선언이고 우리 보수들의 말하자면은 비주류 선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 나라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세금,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류,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0.5가 아닙니다. 2020년 3월 9일 우리가 선언합시다. 그들의 눈앞에서.